일본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김서현 선수가 교육리그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와 김경문 감독의 깊은 의도. 하나 이글스의 유망주들이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피닉스 교육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지난 6일 29명의 젊은 선수들이 일본으로 향했고 7일부터 시작된 이 리그에서 그들은 일본 프로야구 팀들과 경기를 치르며 귀중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 이글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교육리그 첫날인 7일 하나는 세이부 라이온즈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8일 야쿠르트 스와로스와의 경기에서는 3대7로 패배했지만 9일 라쿠텐 골든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4대4 무승부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신인인 황준서 선수가 3/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고 2년차 선수인 문현빈이 3경기 연속 안타와 타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타격 감각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리그에 참가한 선수들 중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2년차 우한 강속구 투수 김서현, 20입니다. 김서현은 올 시즌 1승 2패 10홀드에 평균 자책점 3.76을 기록하며 후반기 하나의 필승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가 일본 교육리그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김서현 본인도 시즌 막바지에 작년에 처음 교육리그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다. 올해도 참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서현의 이름은 교육리그 참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현재 대전에 남아 일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김경문 감독의 깊은 고민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김서현을 교육리그에 보내지 않은 주된 이유로 선수의 몸 관리를 꼽았습니다. 그는 서현이가 올해 많이 던졌다고 설명하면서 기록상으로는 이닝 수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불펜에서 몸을 풀다가 실제 경기에 등판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김서현이 체력이 좋은 선수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투구 스타일이 힘을 조절하며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공을 던지는 유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김서현의 팔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감독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서현은 올해 1군에서 37경기에 등판해 38/3분의 1이닝을 소화했고 퓨처스리그에서는 15경기 15이닝을 던져 총 52경기 53/3분의 1이닝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그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서현이 20세의 어린 나이라는 점과 빠른 공을 주무기로 하는 투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김 감독의 판단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하나 이글스가 올 시즌 겪은 어려움도 한몫했습니다.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파이어볼러 문동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시즌 내내 고전했던 것입니다. 문동주는 시즌 초반 견갑골 통증을 안고 투구를 계속하다 결국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2차례나 2군에 내려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시즌 막바지에 어깨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시즌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문동주의 부상과 이탈은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하나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5강 진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동주가 빠지면서 선발진에 큰 구멍이 생겼고 이는 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하나는 5강 싸움에서 밀려나 8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5강 탈락 원인을 문동주의 이탈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부재가 팀에 미친 영향은 분명 컸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김경문 감독에게 강속구 투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속구 투수들은 그 특성상 부상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김서현 역시 문동주만큼이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이며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김 감독은 미리부터 그의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년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김서현이라는 불펜 필승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의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국가대표팀 발탁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세계야구 소프트볼연맹 WBSC 프리미어 12대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 28명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12일 WBSC에 제출된 한국 대표팀의 예비명단 60명에 김서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김서현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프리미어 12대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팀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20대 중심의 젊은 선수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에 열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과 2028년 라 올림픽을 겨냥한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에서도 이러한 세대 교체 기조가 유지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젊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현은 후반기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의 대표팀 발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 역시 만약 서현이가 대표팀에 선발된다면 그것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젊은 선수가 국제대회를 경험하고 돌아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프리미어 12대회는 1라운드에서 최소 5경기를 치르게 되며 만약 슈퍼라운드에 진출할 경우 최소 3경기를 추가로 소화해야 합니다. 즉, 대회 기간 동안 최대 8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 감독은 이러한 일정과 그에 따른 피로도까지 고려하여 김서현을 교육리그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나 이글스는 이미 2025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팀으로서 그들은 시즌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신인 선수들이 곧 대전에 합류하여 김경문 감독의 지도 아래 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는 올 시즌 66승 2무 76패를 기록하며 8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시즌 초 류현진의 합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대를 받았던 하나는 6월에 최원호 감독을 경질하고 김경문 감독을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록 작년보다 한 단계 순위가 상승했지만 목표로 했던 가을야구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문 감독은 깊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말을 적게 하고 한 말은 꼭 지켜야 하는데 올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올해가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10월 29일 NC 다이노스와의 정규 시즌 최종전을 치른 후 단 3일의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대전에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29명의 선수들이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에 참가 중이며 이 중에는 황준석, 조동욱을 포함한 14명의 투수, 3명의 포수, 7명의 내야수, 5명의 외야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선수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춘 훈련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이 뛰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내년 시즌을 위한 보강 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야구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며 주루, 번트 등 세밀한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신인 선수들의 합류도 곧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들 중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13일부터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전국체전 일정에 따라 추가로 합류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늦어도 19일부터는 정우주, 투수 1라운드, 권민규, 투수 2라운드, 한지윤, 포수 3라운드 등 모든 신인 선수들이 팀 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인 선수들은 기본적인 팀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양 교육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입단식, 도핑 방지 교육, 윤리 교육, 미디어 대응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프로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이 기간 동안 신인 선수들의 기량과 잠재력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그는 약 일주일 정도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기간 동안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마무리 캠프에 데려갈 선수들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신인 선수 중 몇 명은 꼭 데려가고 싶다고 덧붙여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달 말 출발 예정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는 하나 이글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즌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다. 다가오는 2025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캠프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팀 전략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김경문 감독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팀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직접 지켜보며 지도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하나 이글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기존의 주력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은 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KBO 리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육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팀 운영 방식은 다른 구단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야구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서현 선수를 교육리그에 보내지 않은 김경문 감독의 결정은 단순한 선수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선수의 특성과 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그리고 한국 야구의 미래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 이글스가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그리고 김서현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